정비법의 심화 이론 중에서 네 번째 내용으로 용적률의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주택으로 아파트 같은 걸 더 지으면 더 짓는 개수 중에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서 인수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랑 관련된 조항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용적률을 늘려주고 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한다. 더 짓는 아파트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자, 먼저 보시면요. 자,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더라도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시행자는 다음의 정비사업 1번이나 2번 같은 걸 하는데 주로 이제 1번이 중요하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는 장소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6개 기억나십니까?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여기 분홍색에 해당되는 용도지역 중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정비계획상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서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3종 일반 주거지를 해볼까요?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보통 우리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 정도밖에 안 줍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법적 상한 용적률은 옛날에 우리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100, 150, 200, 250,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500으로 올라가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국토계획법상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인데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보통 250%라든가 240%밖에 안 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40%나 25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별도로 심의를 거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가 300%까지 이렇게 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이런 준주거지역이나 중공업지역에 여기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전체하고 중공업지역에서 하면 용적률이 정비계획상 용적률 250% 예를 들어서 자 이거대로 하지 않고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 3종 일반 주거지역 300%까지 더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50%가 가산돼가지고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100개 중에서 여기 보십시오. 자, 100개를 조합이 다 가져가서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100개를 더 지으면 그 중에서 일정 다음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고 건설된 주택을 인수자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초과 용적률, 아까 초과 용적률이면 250에서 300%로 높여졌으니까 50%가 초과된 거죠. 그걸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100개 중에서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자,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은 초과 용적률로 더 지은 아파트 중에서 50%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사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 용적률로 더 지은 아파트 중에서 최대 75%까지를 이렇게 재건축은 최대 50%,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로 더 지은 아파트 중에서 75% 이하까지를 최대 범위로 잡아서 정하는 비율을 자 이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이거를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된다. 인수자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비율만큼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재건축은 최대 50%, 재개발은 초과 용적률로 더 지은 아파트 중에서 최대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조성해서 이거를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신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인수자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쓸 겁니다. 인수자가 인수해 가서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호수 같은 것들을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해야지 한 동 전체를 이렇게 몰아가지고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인수자가 이걸 공급을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나중에 임대아파트로 쓸 건데 한 동 전체를 묶어서 인수자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동 자체가 임대아파트로 주변에서 약간 눈치가 보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몇 동 몇 호로 할지를 공개 추천 방식으로 뭐 101동에 뭐 300로 걸릴 수도 있고 또 101동에 900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걸 잘 모르게끔 공개 추천 방식으로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이제 인수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앞에서 정한 이 비율만큼을. 자, 일단 우선 인수자가 있습니다. 인수자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니까 1순위 시도지사, 2순위 시장군구청장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갈 수 있는데 다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소형주택을 어떤 재원 문제 때문에 인수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형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입니다. 그때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요거를 33회 때 어떻게 냈냐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순서대로 인수를 해갈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둘 다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토지주택공사가 인수를 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렸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소형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33회 때 여기 답이었었습니다. 자, 인수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자, 땅값은 안 주고 뺏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인수자가 가져갈 때 주택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건물 부분 가격하고 토지도 지분이기 때문에 지분 가격도 있는데 이걸 조합에게 자, 인수자가 이렇게 인수를 해갈 때 조합에게 건물값은 줍니다. 주택의 공급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라는 건설원가를 지급을 하는데 자,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기부하게끔 만드는 거냐면 이게 용적률을 보너스로 50%를 더 줘가지고 아파트를 100개를 더 줘서 그중에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매업조건에서는 100분의 75%까지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서 50%까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형주택을 지어서 인수자한테 넘길 때 용적률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조합에게 넘어가서 아까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거 말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조합이 가져가서 돈을 좀 버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인수자한테 넘겨줄 때 돈을 안 받고 기부를 하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보너스도 준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건물값은 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이 좀 수익이 많이 생겨야지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소형주택 같은 걸 지어서 인수자한테 뺏기고 땅값은 또 안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그 비율을 높이면 사업성이 좀 나빠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인수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소형주택을 인수를 해가면 20년 장기 이렇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거니까 아까 소형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선정할 때 공개 추천 방식으로 해가지고 몇 동 몇 호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추천 방식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서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는 게 더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역세권 같은 데서 역세권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거 할 때도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완화된 것 중에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최초로 우리가 용적률을 완화한 다음에 이렇게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제도가 있고 지금 배운 거 말고도 뭐 역세권에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공공재개발 같은 거 할 때도 용적률을 완화하고 아파트를 더 짓고 더 준 것 중에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는 그런 조항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